이제 곧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에 이런 이야기를 하려니 많이 부끄럽네요. 하루하루 살기 바빠서 평생을 어떻게 살아야겠다 생각하고 산 적은 없지만 그래도 저는 제 성격 때문에 손해를 봤으면 봤지 남에게 해끼치며 살아오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참는 놈이 이기는 거라 배워 그랬는지도 모르죠. 그런 덕에 저는 참 마음 편히 살아왔습니다. 왜 때린 놈은 다리를 못 뻗고 자도 맞은 놈은 두 다리 뻗고 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랬던 저도 몇 년 전에 처음으로 남에게 악받친 쓴소리를 해봤네요. 그때는 처음으로 속 시원한 게 멍하고 뚫린 것만 같았고 주위 사람들도 참으면 병난다며 제게 잘했다며 말해주더라고요. 하지만 소심한 제 성격이 또 괜한 걱정을 만드네요. 혹 제가 너무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괜히 내게 또 안 좋은 일로 돌아오면 어쩌나 해서요. 그래서 저도 평소 사연을 즐겨 듣던 이곳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싶어 사연을 보내봅니다. 부산에서 태어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집안 형편이 좋지 못했습니다. 부모님 두 분이 장사를 하고 계셨지만 작은 노점 장사다 보니 그렇게 벌이가 좋지 못하셨어요. 어린 나이에 저는 유달리 가난이 부끄러웠습니다. 아무리 어리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생각이 짧았던 거죠. 그래서 저는 부모님의 직업도 창피했고 집안 형편을 숨기기에 바쁘다 보니 남들 앞에서 말실수라도 할까 싶어서 안 그래도 내성적이었던 성격이 점점 더 소심하게 변해갔죠. 국민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 학교가 우리 동네에 있는 학교라 같은 동네 친구들과 학년을 올라가다 보니 제 가정 형편을 모르는 친구도 없었고 굳이 숨겨야 할 이유도 없었으니 말이죠. 하지만 문제는 제가 중학교로 올라가고 나서였습니다. 이제 막 사춘기가 시작되어 겉으로 보여지는 부분에 한참 예민할 시기에 저는 악몽 같은 학교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중학교에는 동네 친구들도 있었지만 다른 동네, 다른 학교 출신 친구들이 더 많았습니다. 다들 낯설고 처음 겪어보는 환경이었지만 소심하고 내성적인 저는 그 분위기가 더욱더 낯설어 학교에 적응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동네 친구들은 다들 같은 학급으로 배정되었는데 하필 저만 아는 친구 하나 없는 반으로 배정되었죠. 안 그래도 같이 다닐 친구 하나 없이 기죽어 있는데 그런 제가 만만해 보였던지 반에서 소위 논다고 하는 한 친구가 유독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 친구의 이름은 장옥경이었어. 노는 애라서 그런지 그 아이는 학년 초 반 친구들을 하나씩 살펴보며 동태를 보더니 어느 날부터 저를 콕 집어서 저에게 다가와 이런저런 질문을 해왔습니다. 그때는 저도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인 줄 모르고 그냥 성격 좋은 친구가 저와 친해지려고 하는 질문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친구들 질문도 부끄러워하는 저였는데 노는 친구가 묻는 질문에 대답을 잘 할 수 있었을까요? 더듬대며 말하는 저를 보고 바보, 더듬이라며 자기 친구들에게 알리기 시작했고 저를 만만히 본 탓에 그 뒤로 본격적으로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죠. 그리고 어떻게 알았는지 그 아이는 제가 가장 숨기고 싶었던 우리 집안을 가지고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자기 책상을 지나가기라도 하면 생선 대가리 지나간다며 놀리곤 했습니다. 몸에서 비린내가 난다고 생긴 별명이었죠. 어머니가 장사를 마치고 들어오실 때면 생선 냄새가 났지만 자기 자식들이 놀림이라도 받을까 들어오시자마자 몸을 씻고 옷도 갈아입으시는 어머니셨어요. 저도 놀림받는 게 싫어 항상 몸을 깨끗이 하고 교복도 일부러 더 자주 빨래하는 편이었는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저 제가 생선가게 딸이라는 이유로 저를 그런 식으로 부르며 자기들끼리 비웃어대곤 하더라고요. 야, 생선대가리 지나갔으면 바닥 닦고 가야지. 어? 무슨 말이야, 옥경아? 무슨 말이긴. 생선이 지나가면 그 자리에 비린내 배잖아. 네가 그렇게 해서
학급 수업에 방해를 주면 되겠어? 아, 그러면 어쩌지? 어쩌긴 뭘 어째. 네가 손수건으로 바닥을 닦으면 된다니까? 왜? 가만히 있지 말고 닦아? 옥경이는 정말 지독하게 못된 아이였습니다. 같이 몰려다니는 친구들은 옥경이 장단만 맞추고 옥경이가 시키는 대로 할 뿐이지만 못된 짓을 생각하고 지시하는 것은 늘 옥경이 그 아이였습니다. 소심한 제 성격에 옥경이한테 덤빌 생각은 하지도 못했고 보다 못해 저를 도와준 친구마저 옥경이네 패거리에 맞을 뻔한 일을 겪고 나서는 더 이상 저를 나서 도와주는 친구마저 없었죠. 다행히 당시 선생님들의 워낙 엄하다 보니 대놓고 저를 괴롭히지는 못했지만 남모르게 제 책가방에 일무지를 넣거나 도시락을 빼서 음식을 버린다거나 하며 제 나이에는 감당하기 버거운 괴롭힘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내년이 되면 괴롭힘에서 벗어나겠지, 고등학교 되면 헤어지겠지 생각하며 버텨왔었습니다. 그런데 대체 무슨 악연인지 옥경이와는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같은 학교를 다녀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게 무슨 억하심정이라도 있는 건지 다른 학급이 되어서도 등교 첫날마다 개진같이 저를 찾아와서 저희 반 아이들에게 이전에 놀리던 별명으로 저를 각인시키곤 했습니다. 첫날부터 남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친구와 친해지고 싶은 아이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도 고맙게 그때는 용기를 내어 저와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이 있었지만 그 아이들도 결국 저 때문에 괜한 피해를 받았죠. 그래서 오히려 제가 알아서 친구들과 거리를 둬야 했고 한창 예민한 그 시절 저는 무척이나 힘든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6년 동안 한결같이 사람을 괴롭히는 게 정말 쉽지 않을 텐데 대체 제가 뭐가 싫어서 그렇게 괴롭히는지 물어봐도 항상 장난이라며 넘기고 말았고 나중 되어서는 이유도 없이 나를 집요하게 괴롭히는 옥경이가 무서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졸업하는 날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옥만 같았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뒤 저는 전부터 도와드리던 어머니의 생선 장사를 본격적으로 도와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전부터 어머니가 참 걱정스러웠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셨던 탓에 여기저기 아픈 곳이 많으셨던 어머니는 한겨울에 가게일을 하시다 쓰러지신 적이 있으셨어요. 그때도 놀란 제가 병원을 가자고 사정했는데 어머니는 괜찮다고 하시면서 집에서 며칠 쉬지도 못하시고 금방 일을 나가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장녀인 제가 다른 곳으로 나가 돈을 버는 것도 중요했지만 부모님 걱정에 당분간이라도 엄마 옆에 있어야겠다 싶었어요. 철없던 사춘기 시절에는 혹시나 몸에 생선 냄새 뵐까 창피해서 오라는 말에도 잘 찾지 않던 가게였는데 말이에요. 일을 도와주면서 저는 점점 철이 들어갔습니다. 우리 엄마가 제 생각보다 더 고생하시는구나 그제서야 알았어요. 억척스럽게 사시는 엄마 모습이 다 우리를 위한 노력이었구나 하는 생각에 그런 모습을 부끄러워했던 제가 더 창피해졌습니다. 그렇게 꽃샘추위가 한겨울 추위보다 매섭게 파고들 때 엄마는 화구를 제 옆으로 옮기며 못난 딸을 걱정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생선 한 마리라도 더 팔고 들어가기 위해 소심한 성격에 용기 내서 목소리를 높이고 엄마를 따라 억척스럽게 장사를 했습니다. 제게는 죽을 만큼의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지만 늦게 철든 딸은 그렇게라도 해서 엄마에게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싶었거든요. 저는 그렇게 엄마 옆에 붙어서 살고 싶었어요. 그러다 같은 시장 상인 아주머니의 중매로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나이도 어렸고 결혼에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애초에 학창시절에도 남자에게는 별 관심이 없던 터라 남자랑 말 섞어볼 일도 없었고 소심한 성격 탓에 연애를 꿈꿔보지도 못했네요. 그래서 저는 그저 부모님과 붙어 지내는 게 참 좋았는데
저희 부모님 생각은 다르셨나봐요. 성인이 되어서 한 살 한 살 먹어가는 제 나이가 불안하셨는지 우연히 들어온 중매 자리에 마치 저를 밀어내듯 나가보라 하셨습니다. 부모님 말을 거역할 수 없던 저는 그렇게 엄마가 입혀주는 대로 입고 기대 없이 선자리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처음 주현 씨를 만나게 되었어요. 주현 씨의 첫인상은 정말 무서웠습니다. 나이도 저보다 5살이나 많았고 눈도 부리부리하고 선자리 나온 것 치고는 남자가 너무 말도 별로 없더라고요. 그땐 주현 씨도 제게 별 관심 없는 듯 차와 물만 연신 마셨고 보다 못한 중매쟁이로 온 시장 이모가 대신 서로에게 질문을 해주면서 분위기를 만들었지만 우리는 눈도 못 마주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 때문에 나온 자리지만 저도 역시 괜히 나왔다 싶었죠. 자기가 있어서 말을 못 나눈다고 생각한 시장 이모는 좋은 시간을 가지라며 우리를 놔두고 자리를 떠났죠. 그 뒤로도 한참을 서로 물만 마시고 있는데 주현 씨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원래 말을 못합니다. 네? 말을 못해요. 안 하는 게 아니고 성격이 내성적이라. 설명 없이 대뜸 자신이 말을 못한다는 말에 무슨 말인가 싶어 궁금하긴 했습니다. 무슨 말이신지 제가 못 알아들어서요. 그니까 영미씨가 오해할까봐 제가 처음 뵌 사람하고 말을 좀 못해요. 좀 부끄럽기도 하고. 아, 네. 참, 나는 영미씨가 마음에 드는데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는 거니 오해하지 말라고요. 새카만 눈썹에 수염은 거뭇거뭇한 사람이 부끄러워 말을 잘 못한다니 저도 웃음이 터졌습니다. 제가 웃는 모습에 더 부끄러운지 얼굴이 빨개진 주현씨를 보면서 분위기가 풀어졌던 것 같아요. 그런 그 사람이 내심 궁금해진 저는 궁금한 마음 반, 놀리는 마음 반으로 제가 나서서 이야기를 주도했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그때까지도 긴장을 풀지 못한 주현씨가 점점 귀여워지고 편안해졌죠. 여기서부터는 저 혼자 가도 돼요. 데려다 주셔서 감사해요. 네. 그럼 조심히 들어가세요. 영미씨. 네? 또 볼 수 있을까요? 아까 말했듯이 제가 말을 다 못해서. 네, 알겠어요. 여기 저희 집 전화번호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기와 달리 순진하고 착해 보이는 모습에 처음 선을 보러 갔던 마음과 달리 만나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 후로 저희는 몇 번 더 만남을 가지게 되었고 무서운 외모와 달리 절 무척이나 아껴주는 주현씨의 진심을 알게 되면서 서로 사랑하는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애를 하게 되었죠. 부모님께서는 주현씨와 만나면서 밝아진 제 얼굴을 보며 그제서야 제 나이 얼굴을 찾았다며 저보다 더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1년 정도 되었을 때 부모님께서 먼저 저에게 결혼 의향을 물어보셨어요. 사실 주현씨한테는 미안하지만 아직 부모님과 떨어지고 싶지 않았고 또 어린 나이에 왠지 결혼이라는 게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께서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빨리 결혼해서 고생도 덜하고 행복했으면 싶으셨나봐요. 주현씨네 부모님께서도 그 당시 이미 홍기가 지나고 있는 아들 걱정에 하루라도 빨리 혼인시키고 싶어 하셨고 결국 양가 부모님의 뜻에 따라 우리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에 남편이 서울에서 일하게 되어 결혼을 하고 나서는 처음으로 고향을 떠나 서울로 가게 되었죠. 서로 없는 형편에 재고 따질 것도 없이 우리가 마련할 수 있는 전셋집 하나 구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렇게 서울의 낯선 동네에 정착하게 된 저희는 소소하지만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부부들과 비슷하게 1년 정도의 짧은 신혼생활을 가지고 곧바로 아이를 갖게 되었고 그렇게 저희 사랑스러운 아들 태선이가 태어났죠. 부모님 품 떠나 낯선 서울에서 아이까지 낳은 저는
제 우려보다 더 적응을 잘했습니다. 부산 새댁이라며 저를 챙겨주는 이웃 주민들과 서로의 음식도 나눠 먹고 집에 가서 이야기도 나누고 반상회도 하면서 서로를 도우며 살고 있었죠. 연고도 지인도 없던 저는 아들이 태어나고 비슷한 나이의 자식을 키우는 엄마들과도 친해지면서 주변에 사람들도 생겼어요. 그렇게 부모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안정적이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저처럼 지방에서 올라와 이사오는 엄마들도 많았던 덕에 비슷한 나이 또래 엄마들끼리 자주 만나다 보니 그 중에 새로 이사오는 아이 엄마가 있으면 항상 누군가가 데려와 소개시켜주곤 했습니다. 제가 옥경이를 다시 만난 자리도 누군가 새로 이사 왔다며 소개를 받는 자리였죠. 고등학교 졸업 후에 벌써 1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지만 저는 한 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그 얼굴을 보자마자 몸이 기억이라도 하는 듯이 몸이 굳어졌죠. 그동안 가정 꾸리며 행복했던 저는 힘들었던 학창시절은 까맣게 잊고 지내고 있었는데 생각도 못한 그곳에서 옥경이를 보니 놀라서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고 싶었는데 옥경이가 먼저 저를 보고 아는 척을 했습니다. 어머, 너 영미 맞지? 부산 땡땡여중 땡땡여고. 그래. 오랜만이다. 너무 반갑다. 어떻게 서울까지 와서 만나니? 결혼은 언제 했어? 애를 통해서 말이라도 해주지. 3년 전에 결혼하고 올라왔어. 옥경이 너는? 나는 학교를 서울로 다녔잖아. 남편이랑은 결혼한 지 5년 됐어. 진짜 반갑다. 그래도 우리 6년이나 같이 학교 다녔잖아. 근데 졸업하고 연락 한 번이 없었니? 옥경이는 그동안 자기가 나에게 했던 일을 모두 잊었는지 마치 정말 반가운 동창을 본 것 마냥 사람들에게 우리 사이를 티내고 있었습니다. 졸업하고 결혼하고 부산을 떠나오면서 모두 훌훌 털어내고 온 줄 알았는데 옥경이를 보자마자 과거의 지옥 같았던 과거가 다시 떠오르는 겁니다. 결국 속이 안 좋아진 저는 몸이 안 좋다는 핑계를 대고 얼른 자리를 나왔어요. 실제로도 갑자기 떠오른 학창시절 기억 때문인지 머리가 아파오고 있었죠. 머릿속에 있는 기억을 잊고 싶은 마음에 저는 괜히 집안일을 찾아서 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옛날 기억들이 머릿속을 맴돌더군요. 옥경이를 만난 그날 저는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과거의 기억 속에 갇힌 채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집안에서 아이를 돌보며 집안일을 하고 있었지만 머릿속에는 옥경이밖에 없었죠. 바로 그때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그리고 전화 상대방은 옥경이었죠. 옥경이는 저에게 괜히 할 말이 있으니 만나자고 했습니다. 동네 빵집에서 서로 아이를 아는 채로 만나게 된 우리는 어색하게 커피만 마시고 있었어요. 옥경이가 어색한 침묵을 깨고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진짜 시간 빠르다. 우리가 처음 만난 게 14살 때인데 벌써 우리 둘 다 애엄마네? 그러게 시간 참 빠르다. 사실 영미 너한테 사과하려고 만나자고 했어. 그때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너한테 잘못했으니까. 그리고 한 동네에서 서로 아이 키우며 볼 얼굴인데 언제까지 불편하게 지낼 수는 없잖아. 영미야, 내가 예전에는 잘못했어. 미안해. 이제 와서 내가 너한테 뭐라고 하겠니? 다 옛날 일인데. 네 말대로 우리 둘 다 애엄마인데 예전처럼 그럴 일도 없고 너가 사과까지 하는데 이제부터 동창으로 애엄마 친구로 잘 지내자. 고마워 영미야. 사실 네가 사과 안 받아주면 어떡하나 싶었어. 고마워 영미야. 이사 온 지 얼마나 되었다고 다시 이사를 할 수도 없었고 그 나이 먹고 옥경이가 무서워 도망치는 것도 웃겼습니다. 그렇다고 직접 찾아와 과거를 반성하고 사과하는 옥경이 보고 뒤늦게 제 억울함을 말할 수도 없었죠. 이렇게 된 거
적당한 거리를 두고 동네 엄마로 사이좋게 지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사과를 받고 마음을 편히 먹었더니 점점 옥경이에 대한 경계심이 점점 내려갔어요. 영미야, 옥경아, 반찬 사러 온 거야? 너도? 그렇지. 아줌마가 마트에 올 일이 반찬 말고 뭐가 있어? 너 뷔페 좋아해? 뷔페? 좋아하지. 나 표가 2장 있는데 원래 나랑 남편이랑 가려고 했는데 남편이 출장 간다고 해서. 너 이번 주에 남편이랑 시간 되면 갈래? 봐봐, 여기 땡땡 호텔 뷔페야. 어머, 이거 비싸지 않아? 다른 사람한테라도 팔지. 어차피 우리 가려다 못 가는 건데 남편이랑 좋은 시간 보내고 와. 그리고 최선이는 내가 봐줄게. 정말 고마워, 옥경아. 옥경이는 자신의 말처럼 변했는지 아니면 그제서야 저를 친구로 생각해 주는 건지 행동하는 데 있어 정말 많이 변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그거면 된 거지. 제가 더 이상 옥경이에게 바라는 게 뭐가 있겠어요. 예전에 안 좋았던 과거는 묻어두고 타지에서 믿을 수 있는 친구를 사귀게 되었다고 생각한 제가 바보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옥경이는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영미야, 오늘 뭐해? 애 엄마가 뭐 할 게 있어. 태선이 보고 집안일이지. 미안한데 나 2시간만 정익이 좀 봐주면 안 돼? 나 시댁에 일이 생겨서 급히 가봐야 돼서. 어머, 큰일이니? 당연하지. 얼른 맡기고 갔다 와. 그래, 고마워. 급하게 시댁에 일이 생겼다는 옥경이는 한참이 지나도 오지 않았어요. 핸드폰으로 제가 전화를 해보았지만 받지 않았죠. 연락이 되지 않자 무슨 큰일이라도 생겼을까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옥경이네 집으로 가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죠. 잠시 옥경이네 집 앞에서 기다리다 집으로 돌아가는데 옥경이와 옥경이 남편 되는 사람이 걸어오는 겁니다. 얘 옥경아, 무슨 일이야? 큰일 생긴 거야? 아우, 영미야, 아니야. 정희기는? 정희기는 데려왔어? 무슨 일 있어? 술까지 마시고. 아니, 오늘 어머님 일이 잘 해결돼서